자, 화면에 보이는 이 찐따같이 생긴 뽀글머리 백인 남성 다들 누군지 아시나요? 이 사람 자리와 아모데이입니다. 유명한 엔트로픽의 CEO죠. 클로드 만든데요. 이번에 이 양반이 AI 업계 역사에 남을 아주 거대한 병크 하나를 제대로 터뜨렸습니다.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해볼까요? 기존에 존재했던 LLM 기반 AI와 비교했을 때 체감 성능이 월등하게 뛰어난 신형 모델을 딱 공개해놓고선 이렇게 입을 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 AI는요 너무 강력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고요. 생물학, 화학 쪽으로도 엄청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회사가 만든 모델을 거의 인류가 감당조차 못할 위험한 물건처럼 포장하면서 호들갑을 떨던 사람입니다. 근데 며칠 뒤에 진짜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아 그래? 너네 모델이 그렇게 위험해? 그럼 당연히 외국인들은 쓰면 안 되겠네? 그리고 그 즉시 가차없이 수출 통제를 때려버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엔트로픽은 자기들이 야심차게 막 출시했던 최상위 모델 클로드 페이블 5와 클로드 미토스 5를 전 세계 모든 고객들 상대로 아주 급하게 허겁지겁 꺼버립니다. 셧다운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모데이가 하는 말이 레전드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오해입니다. 정부 조치가 너무 투명하지 않네요. 아니 아주 좁은 제일브레이크 가능성 하나만 가지고 모델을 전체를 막아버린 건 너무 과한 처사 아닙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평소에는 우리 AI 진짜 너무 위험해요. 저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훌륭한 회사예요 하면서 안전 마케팅으로 꿀을 빨다가 막상 정부가 오케이 그럼 너희 모델 위험물로 취급해서 규제할게 하니까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서 아니 그게 사실 그렇게까지 위험하다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는데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병신짓을 한 거죠. 네.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어이없게 만든 엔트로픽 페이블 5 사태의 전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이번 사건을 AI 회사 하나가 모델을 올렸다 내렸다 정도의 해프닝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AI 모델 자체가 반도체나 GPU처럼 국가 간 수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신호탄이죠. 그리고 더 뼈아프고 웃긴 거는 그 규제의 명분을 엔트로픽 본인들이 직접 자기들 입으로 떠먹여줬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도대체 그 모델들이 뭐길래 이 사달이 났는지 파트별로 뜯어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돌려서 2026년 6월 9일 엔트로픽은 클로드 페이블 5와 클로드 미토스 5를 세상에 공개합니다. 여기서 페이블 5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용도였고 미토스 5는 제한된 파트너들에게만 제공되는 용도였습니다. 근데 이 둘이 아예 뼈대부터 다른 모델이냐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엔트로픽의 설명에 따르면 기본 모델은 거의 똑같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바로 안전장치가 얼마나 걸려있느냐였죠. 페이블 5는 족쇄, 즉 안전장치가 꽉 걸려있는 버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사이버 공격, 생물학, 화학무기, 모델 증류 혹은 프론티어 AI 개발 같은 고위험 주제에 대해 물어보면 페이블 5는 직접 대답하는 걸 거부하고 한 단계 아래 모델인 오퍼스 4.8로 질문을 넘겨버립니다. 반대로 이 미토스 5는 이 안전장치들이 일부 풀려있는 이른바 봉인 해제 버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주느냐? 당연히 일반인들한테는 안 줍니다. 프로젝트 글래스윙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이버 방어자나 핵심 인프라 기업, 자기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파트너들에게만 아주 제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죠. 왜 그랬냐? 엔트로픽 본인들의 입으로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델은 사이버 보안 능력이 진짜 너무너무 강하다. 취약점을 찾아내고 공격 시나리오를 알아서 짜고 만약 이게 악용되면 진짜 심각한 피해를 만들 수 있다. 심지어 미토스 5를 두고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이버 보안 능력을 가진 모델이라고 떠벌렸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보면은 마케팅 전략 하나는 기가 막히죠. 우리는 세상을 뒤집을 엄청난 모델을 만들었다.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해. 하지만 걱정 마라. 우리는 이걸 안전하게 통제할 능력이 깨어있는 회사다. 이거잖아요. 대중에게 공포와 신뢰를 동시에 팔아먹는 아주 교묘한 방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미국 정부가 엔트로픽의 이 개호들갑을 단순히 마케팅 문구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6월 12일 엔트로픽은 미국 정부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지시를 받습니다. 내용은 아주 심플하고 단호했습니다. 페이블 5와 미토스 5에 대한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당장 중단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외국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 국적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미국 영토 안에 살고 있어도 외국 국적자면은 못 쓴다는 거죠. 심지어 엔트로픽 내부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외국 국적자면은 규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례도 있고요. 엔트로픽은 이 무시무시한 지시를 그날 오후 5시 21분에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선택적으로 외국 국적자만 핀셋으로 골라내서 막는 게 기술적으로 당장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주민번호 넣고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결국 전 세계의 모든 고객의 계정에서 페이블 5와 미터스 5의 접근을 통째로 날려버린 겁니다. 그냥 스위치를 꺼버린 거죠. 제일 똑똑하고 제일 강력한 최상위 모델 2개만 허무하게 날아간 겁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관리 역시 상무부가 이 수출 통제 지침을 직접 내렸다는 걸 확인해줬습니다. 이 사태가 보여주는 가장 거대한 아이러니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엔트로픽은 태생부터 AI 안전을 회사의 근본 정체성으로 외우던 곳이죠. 우리는 오픈 AI 쟤네보다 훨씬 조심스럽다. 우리는 위협을 대중에게 숨기지 않는다. 우리는 강력한 모델을 돈 벌겠다고 함부로 불리지 않는다. 이게 엔트로픽의 포지션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 알량한 포지셔닝이 완벽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본인들이 만든 모델을 띄우려고 이거 너무 강력해서 위험해. 사이버 공격에 쓸 수 있어. 생물학 무기 연구도 가능해. 악당들에게 엄청난 힘을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장치 걸었어. 라고 계속 세뇌를 시키니까 정부가 이렇게 답한 겁니다. 오케이, 확인. 그거 국가 안보에 치명적이네. 통제 들어간다. 엔트로픽 입장에서는 솔직히 억울해서 피눈물이 날 겁니다. 걔네 입장에서는 우리 말은 우리가 위협을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심하라는 뜻이었지. 당장 정부가 나서서 전면 차단하라는 뜻은 아니었다고요? 라고 외치고 싶겠죠. 근데 정부와 대중의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야, 너희가 직접 입 밖으로 위험하다고 노래를 불렀잖아. 그럼 외부 국격자가 접근하면 안 되는 전략적 무기 기술 맞네? 뭘 억울해. 이게 바로 안전 마케팅이 불러온 총불기자 끔찍한 역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크나큰 역풍이 AI 산업 전반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는지 다들 아시겠죠? 겨울이 왔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조금 넓혀보겠습니다. 현재 AI 시대의 핵심 병목 형상은 더 이상 기술의 부족이 아닙니다. 기술은 이미 인간의 사무, 창작, 분석, 코딩, 번역, 상담, 기획 업무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거나 최소한 완벽하게 보조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스탠포드 HAI의 2026 AI 인덱스 보고서를 보면요. 2025년 전 세계 기업 AI 투자가 2배 이상 폭증했고 행성형 AI에 대한 민간 투자는 200% 이상 늘어났습니다. 행성형 AI의 인구 단위 채택률은 불과 3년 만에 53%에 도달했죠.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AI는 더 이상 연구원들끼리 떠드는 실험실 기술이 아니다. 이미 우리 경제 구조 깊숙한 곳까지 파고든 범용 생산 수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질주하는 속도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그걸 수용하는 속도는 참담할 정도로 느립니다. IMF는 AI가 전 세계 고용의 40%, 선진국 고용의 약 60%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죠. 이 노출된 일자리 중 일부는 AI 덕분에 생산성이 폭발하겠지만 다른 수많은 일자리는 인간에 대한 수요 감소, 임금 하락, 채용 축소, 극단적으로는 일자리 소멸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이고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정말로 무조건 나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일자리 소멸을 인류의 재앙으로 받아들입니다. 일을 하지 못하면 소득을 얻을 수 없고 소득이 없으면 당장 밥을 못 먹고 생존할 수 없으니 결국 내 인생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현재 사회 구조 안에서는 이 공포가 100% 맞습니다. 현대 사회는 노동을 인간의 생존권과 지독하게 묶어놓았습니다. 사람은 어떻게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만 식량, 주거, 의료, 교육, 대중교통, 문화생활에 접근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건 곧 내 생존 기반이 무너진다는 걸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일자리가 소멸하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을 오로지 노동에만 묶어놓은 이 낡아빠진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다는 걸 다르게 표현해볼까요? 인간이 굳이 억지로 뼈 빠지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생산, 계산, 분류, 번역, 코딩, 상담, 설계, 기획, 제조, 물류, 행정 이런 고된 업무들을 AI와 자동화 로봇 시스템이 알아서 척척 수행해준다면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입에 풀칠하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에 저당 잡히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원리적으로만 보면 이건 재앙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해방에 가깝습니다. 결국 진짜 문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분배에 있습니다. AI가 가치를 생산하고 자동화 시스템이 사회의 필수 기능을 유지시켜준다면 그 엄청난 생산성의 결과물은 마땅히 사회 전체에 고르게 배분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구조가 유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AI가 만들어낸 천문학적인 이익은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AI 인프라, 거대한 데이터 센터, GPU 서버, 모델, 로봇, 플랫폼, 그리고 자본을 독점한 거대 기업과 극소수의 기득권 집단에게만 싹 다 빨려 들어갈 겁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키는 축복의 기술이 아니라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노동 가치를 0으로 만들고 소수의 소유권만 극대화하는 최악의 착취 장치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AI가 내 일자리를 뺏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AI가 일자리를 완전히 대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여전히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라는 그 시대의 낡은 규칙을 강요하는 상황, 바로 그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기술은 명백히 노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사회제도는 악착같이 노동을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붙잡고 늘어진다. 이 충돌 결과는 뻔합니다. 대규모 실업, 극단적인 빈곤, 민중의 분노, 돌이킬 수 없는 양극화, 그리고 정치적 폭동과 불안으로 퍼져나올 겁니다. 이건 AI 발전을 억지로 규제하고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의 발전을 억지로 늦추는 건 일시적으로 기존의 낡은 질서를 연장해줄 뿐입니다. 그 질서를 만들고 그 안에서 꿀을 빨며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세상의 기득권들, 그들의 철밥통만 든든하게 지켜주는 꼴이 되어버릴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엔트로픽 사태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이와는 또 다른 이유로 AI 규제를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급격히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죠. 과거로 잠깐 가볼까요? 2020년에 공개됐던 GPT-3, 무려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이 거대 언어 모델이 나왔을 때도 논문에서는 오용 가능성, 편향성, 허위 정보 생성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GPT-3가 불법 무기나 마약 제조법을 읊어대거나 인간 기자가 쓴 것과 구별할 수 없는 가짜 뉴스를 찍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온 사회가 경악했었죠. 언론과 제도권은 이런 패턴을 반복합니다. AI가 위험한 정보를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중의 AI 접근을 통제하고 검열해야 한다. 이 논리 너무 단순하고 1차원적이지 않습니까? 위험한 지식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과 그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가 무조건 더 위험하다는 건 결국 같은 말이 될 수 없죠.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회가 안전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그 사회 사람들이 마약이라는 존재를 아예 모르기 때문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마약의 유해성, 중독성, 몸이 망가지는 과정, 사회적 비용, 그리고 감옥에 간다는 법적 결과까지 명확히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들거나 손대지 않도록 교육받고 훈련받은 제도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즉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예방의 핵심은 무지가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을 바보로 만들고 눈과 귀를 가리는 무지를 통해서 사회 시스템과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그 국가가, 그 사회가 자기 국민들의 성숙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오만한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앞뒤 맥락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위험한 선택을 피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길러주는 게 진짜 국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예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접근 자체를 원천 차단해야만 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된다고 믿는 겁니다. 사회가 구성원을 보호한답시고 검열이라는 명분 아래에 사람들을 계속 무지하게 만들면 그 사회는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 충격에 한없이 취약한 개돼지들의 사회가 될 뿐입니다. 진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는 사람들이 위험한 정보가 뭔지 몰라서 온순하게 가만히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게 뭔지 뻔히 알면서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교육받고 설득되고 성숙하게 제도화된 사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AI가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정보의 범위나 방향성을 특정 단체, 기업 혹은 정부 몇몇 관료들이 입맛대로 제한하고 통제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AI는 정렬이라는 명목 아래에 편향되게 거세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데이터를 출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날것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로 현실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온전히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무겁게 부여하는 성숙한 사회구조.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